안녕하십니까. 토개부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대전시티, 경남FC, 서울 이랜드, FC 안양으로 두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대전시티 대 경남FC부터 먼저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첫 번째 경기. 자, 대전시티 대 경남FC입니다. 자, 먼저 대전시티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전은 현재 17승 10무 8패로 승점은 61점이고 현재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 대전 홈에서 경기를 치르죠.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자, 그러면은 대전시티, 자, 최근 5경기 전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경기는 2승 2무 1패, 득점 7득점과 실점은 50점을 했습니다. 자, 홈에서는 한 경기를 치렀지만 1무로 끝났고 득점 1득점, 실점은 20점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에서는 4경기를 치렀지만 2승 1무, 득점 6득점, 실점은 40점으로 토탈 5경기 홈과 원정을 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5경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자, 8월 30일 날 서울 이랜드한테 2대1로 졌고, 그 다음에 충남 아산한테는 1대1로 비겼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 아이파크한테는 3대1로 이겼고, 전남 드래곤한테는 1대1로 비겼습니다. 자, 그리고 FC 안양한테는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상위 레벨권 애들이랑 막 붙은 건 아니죠. 자, 그러면은, 자, 대전 현재 리그 3위를 기록하고 있고 패무승 무승. 자, 그리고 최근 좋은 흐름을 찾고 있습니다. 앞선 리그 4경기에서 2승 2무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이전 안양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0으로 따내며 현재 2위, 안양 승점 2점 차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안양한테 1대0으로 이기기 때문에 승점 2점 차로 이겼고, 안양이 경기를 치고 대전이 이기게 되면은 순위가 바뀝니다. 자, 이민석 감독도 힘든 상황에서 선수들이 투지를 발휘해 승점 3점을 따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자, 앞전에도 그랬다시피 대전은 그만큼 스쿼드가 좋기 때문에 이민성이 감독이 그만큼 선수 평가에 비해서 그만큼 순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든 곤란한 상황이죠. 자, 그리고 가장 큰 수확은 경기 9경기 만에 무실점만을 거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주장 조유민, 변준수가 국가대표 차출로 인해 빠진 상황에서 굉장히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넘버원 골키퍼 이창근이 부상에서 돌아왔으며 언급한 전력들의 빈자리는 오랜만에 선발로 복귀한 김재우, 베테랑 권항진이 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 일선 윌리안도 부상에서 돌아와 이전 경기 벤치에 앉았고, 윌리안의 부상 이후 주력 일선 카이저 최근 5경기 중 0골 0도움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일정에서는 두 용병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월드컵으로 2명이 빠진 상황이지만 국가대표 A매치로 2명이 빠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 부상으로 좀 많이 복귀를 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대전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대전이 홈 경기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위를 안양 승점 2점밖에 차이 안 나는 안양을 따라가려고 하겠죠. 자, 요까지 대전시티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보자. 이번에는 대전을 봤으니까 이제는 경남FC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남은 현재 14승 8무 14패로 승점은 50점이고 랭킹을 오히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경남도 팀 성적을 보시게 되면은 5경기 중에 2승 3패, 득점 3득점과 실점은 6실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2경기 치렀지만 1승 1패, 득점 1득점, 실점은 30점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원정에서는 3경기 중에 1승 2패, 득점 2득점과 실점은 30점 할 정도로 무는 없고 전부 다 지게 되면은 패로 이뤄졌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게 이 5경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다 9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9월달에 요 5경기 이루어진 거를 촉박한 경기 속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9월 5일날 서울 이랜드한테는 2대1로 졌습니다. 그리고 아이파크한테는 1대0으로 졌고, 그 다음에 김포한테는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부천한테는 3대0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서울 이랜드 매치 전에 이루어진 경기 1대0으로 어렵게 원정에서 따냈습니다.
자, 요까지가 최근 5경기 팀 성적입니다. 자, 그리고 경남FC는 최근 5위를 기록하고 있고 패패 승패 패승하고 있고 최근 분위기는 좋지 못했으나 이전 경기에서 서울 이랜드에게 승리를 따내며 극적으로 기상예생에 성공했다. 마지막 경기 1대0으로 따냈다는 이 말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해당 경기에서 승리를 3점을 따내지 못한다면 5위 자리가 위험했던 상황이기에 이번 시즌 통틀어 가장 중요했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로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시즌 내내 가장 많은 부상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서 부천과의 경기에서도 초유의 대리퇴장 사태가 나오면서 분위기에 뒤숭숭한 상황. 진짜 퇴장자인 이강진 외에 대리퇴장자인 김영찬도 이전 경기에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용병들의 상태도 심상치 않은 상황. 대전뿐만 아니라 경남도 지금 용병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득점포도 가동하지 못하고 있고 신이 용병 카스트로도 헬리라도 또 컨디션이 온전치 못한 상황입니다. 이 두 팀 다 용병이 지금 다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 경기에서 무실점으로 틀어막은 대전을 상대로는 한 골을 넣을 수 있겠지만 멀티 득점으로는 힘들다라고 봐집니다. 대전시티 상대로는 내일은 또 그리고 원정이다 보니까 대전시티 상대하기는 좀 약간 껄끄럽다. 둘 다 대전시티는 승점을 무조건 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남도 이겨야 되지만 대전 상대로는 내일 좀 많이 힘들어 보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까지 경남에 대한 정보를 보신 거고, 자, 최종 결론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 경기에 대한 보자 최종 결론입니다. 자, 대전은 이전 경기에서 안양으로 무실점을 승리를 따내며 2위 팀인 안양을 따내며 분위기 한껏을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자, 특히나 핵심 전력들이 부상 복귀가 어느 때보다도 반갑고 그만큼 용병 부분만 조금만 해준다고 하면은 부상 복귀에까지 그나마 대전 상태는 괜찮다고 봐집니다. 반면 경남은 이전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긴 했으나 여전히 악재들이 겹쳐있는 팀 컨디션이 온전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정도 대전의 승리가 예상이 되며, 자, 여기에 경남 용병들은 폼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득점 페이스 언덕 저득점이 선택지가 낫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경남도 용병이 지금 침묵인 상황이고 대전도 침묵인 상황입니다. 둘 다 용병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공격적인 것보다는 공격적으로 해도 결정력이 그만큼 많이 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홈인 대전 상대로는 경남이 골 넣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라고 봐지고, 대전은 승점을 더 챙겨서 안양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일은 박빙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누가 더 잘하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점수는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대한 저의 추천픽은 저득점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의 추천은 저득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저득점. 자, 그럼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서울 이랜드 대 FC 안양 경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서울부터 제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9승 15무 11패로 자, 삭승점은 42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 목동 종합운동장에서 서울 이랜드 홈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 이랜드 팀 성적 최근 5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5경기 중에 3승 1무 1패 득점 9득점과 실점은 30점으로 원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경남FC한테 마지막 경기를 내주면서 연패를 이제 끊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홈에서는 3경기 2승 1패 득점 5득점 실점은 2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에서는 두 경기 중에 1승 1패 1승 1무 득점 4득점 실점은 1실점으로 최근 5경기를 기록했고, 이 경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자, 9월 5일날 경남 상대로는 2대1로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김포 상대로도 3대1로 이겼고, 충남 아산한테도 3대0을 이기고, 안산 그리한테는 1대1로 비겼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좋다가 마지막 경남FC한테는 패배를 했죠. 1대0으로. 자, 그러면은 서울 이랜드부터 보시게 되면은 현재 리그 7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리그 7위를 기록하고 있고 8월 말 대전과의 2대 승리를 시작하며
4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두 경기에서 1무 1패를 기록하며 다시 흐름을 꺾였습니다. 엄청나게 분위기가 상승된 만큼 팀 사기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승강 플레이오프 티켓에 걸려있는 5위 경남과의 승자는 8점 차, 사실상 5위를 차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기복 있는 경기력이 가장 큰 문제고, 득점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멀티 득점 이상으로 기록하는 경기가 있지만, 이거 보시게 되면 충남 아산과 김포, 그 다음에 경남 FC한테 멀티 득점 2점 이상으로 넣으면서 이긴 적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무득점으로 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제일 최근 경기 경남 FC한테는 무실점으로 골을 기록을 못했습니다. 자, 이전 경기에서는 경남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고 무득점으로 일관한 점, 정종용 감독도 경기 종료 후 굳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라면 집중력이 부족했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로 서울이 분위기가 좋았다가 엄청나게 경남 FC한테는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주력 일선 까데나시가 부상해서 일찍 돌아오는 점을 생각하면, 자, 두 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하지 않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용병 까데나시도 지금 일찍 돌아왔죠. 더 많이 있다가 올 줄 알았는데 빨리 돌아왔고, 자, 경남 FC한테는 무득점으로 끝났지만 더 강한 안양이랑 상대로는 그래도 한 골 정도 홈 버프를 먹고 한 골 정도는 넣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서울 이랜드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보자. 두 번째는 서울 이랜드는 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FC 안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FC 안양은 현재 17승 12무 7패로 승점은 6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 성적은 지금 5경기를 보시게 되면은 5경기 중에 2승 1무 2패, 득점 5득점, 실점은 4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3경기 중에 1승 2패, 득점 4득점과 실점은 4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에서는 2경기 중에 1승 1무, 그 다음에 득점은 1득점으로 엄청나게 순위에 비해서 엄청나게 최근 분위기는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C 안양이 어떻게 해서 5경기를 치렀냐면, 자, 부산 아이파크한테는 1대0으로 이겼고 전남 드래곤한테는 3대1로 이겼습니다. 자, 이 최근 5경기 중에 이 2경기를 거뒀지만 나머지 있는 요 3경기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자, 강주는 랭킹 1위니까 2대1로 졌다고 치더라도, 자, 충남 안산한테는 0대0으로 비겼고, 그나마 대전시티가 아까도 앞경기 분석했지만 승점 3점밖에 차이 안 나는 2점밖에 차이 안 나는 이 팀한테는 지금 지면서 지금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 경기는 무조건 따야 되겠죠. 안양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안양부터 보시게 되면은 현재 안양은 리그 2위고 승승패 무패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흐름은 매우 좋지 못합니다. 자, 랭킹 2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부진을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선 리그 3경기에서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 하필 이전 경기에서는 대전에게 0대1로 석패를 당했으며 이로 인해 대전에게 승점 2점 차로 맹추격이 당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대전을 정보를 제가 분석을 하면서 아까 안양이랑은 2점밖에 차이 안 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안양이 승점 1점을 따더라면 최소 무 이상을 건지고, 그 다음에 대전은 이기게 되더라도 승점 3점 동타로 됩니다. 그러니까 골득점으로 가기 때문에 FC 안양은 최소 못하더라도 무 이상은 만들어냅니다. 원정 경기지만. 자, 그리고 전력 누수가 매우 심각하며 기존 핵심 이선 아코니스트와 안드리고가 부상으로 인해 여전히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팀은 지금 용병들이 지금 못 나오고 있죠. 핵심 일선 조나탄도 급작스런 부친상으로 인해 이번 일정도 결전할 예정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스쿼드에 대한 불안함이 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2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일관하고 있는 주된 이유고, 이전 경기 종료 후 이용호 감독도 개인적인 안타까운 것은 게임 체인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조나탄 본제가 많이 아쉽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조나탄은 부친상으로 지금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최근 4경기에서 20점만으로 허용할 정도로 수비가 단단해진 서울랜드 상대로는
이번 일정은 멀티 득점은 어려울 전망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현재 2를 기록하고 있지만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서울 상대로는 내일 경기에서 전력 누수가 많은 FC 안양이 과연 서울 이랜드를 어떻게 따낼지 의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FC 안양에 대한 정보를 제가 가져온 거고 최종 결론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자 이제 최종 결론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양팀 모두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 서울도 분위기가 좋다가 마지막 경기 무르했고 경남FC한테는 아무것도 못하고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 경기에서 나란히 순위 싸움을 펼치고 있는 라이벌들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더 사기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무득점으로 일관하며 패한 것도 똑같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많죠. 공통점이 많은 팀이 내일은 이 두 경기가 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일정에서 해당 문제점을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승리 가능성도 높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자, 서울 이랜드도 내일은 홈경기지만 그래도 지금 승점이 높은 FC 안양이랑 붙기 때문에 그렇게 안양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안양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 용병 선수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복귀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경기에서는 이 경기는 누가 더 유리하고 누가 더 불리하다는 것보다는 무승부가 적당한 선택지가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내일 이 경기는 나오게 되면 0대0 무득점이 나올 수도 있고 잘하면 득점을 하게 되면 1대1로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 이 경기는 무득점 저득점보다는 아싸리 무승부로 저는 최종픽으로 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 경기는 무승부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로 결론을 확정 짓겠습니다. 보자 여기까지 대전시티 경남FC 서울이랜드 FC 안양에 대한 저의 이론 분석이었습니다. 100%에 대한 저의 분석으로 추천 조합만 해드릴 뿐이지 조합을 짜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만약에 이 경기에 대한 정말 정답지를 찾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에 문의만 주시면은 저희가 이 조합에 대한 조합픽도 충분히 저희가 챙겨 드리니까 돈 드는 거 무료입니다. 무료로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밑에 문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서울이랜드 FC 안양 대전시티 경남FC에 대한 저의 이론 분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분석이었고 밑에 보시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추천 조합과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문의만 주시면은 더 상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자, 여기까지 저의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